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씨가 5차 공판. 오늘도 아무 말 없었죠? 네, 오늘 오전에 5차 공판을 위해서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공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따라붙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이었고요. 일단 6.3 조기 대선 이전에 열리는 마지막 공판이었기 때문에 뭐 기자들도 뭐 이전보다도 좀 더 많은 기자들이 좀 붙어서 질문을 쏟아내는 뭐 그런 양상이었는데 여러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께 할 말이 있느냐? 불법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검찰의 비화폰 압수수색 요청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것들 본인의 재판과 관련이 있거나 뭐 계엄과 관련이 있는 질문들이었고요. 검찰의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선거 관련 영화 왜 봤냐? 이런 질문들까지 나왔는데 답변하지 않고 뭐 그대로 이제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만들고 질문을 쏟아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응답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 재판에는 이상현 특수전 제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뭐 이 여단장 같은 경우는 지난 계엄 사태 때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을 시키고 현장에서 지휘한 혐의로 지금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계엄 당시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 등을 이제 증언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화폰 관련해서는요. 원격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오늘 쏟아지던데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원격 삭제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경호처에 대한 뭐 수사 과정에서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 나와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이제 체포 지시를 받았고 명단을 메모로 남겼다. 뭐 이런 내용을 증언한 바로 다음 날 삭제가 이뤄진 걸로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윤석열 씨 사이의 통화,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윤석열 사이의 통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윤석열, 홍장원, 김봉식 등에 대한 비화폰 정보가 비상계엄 사태에 있고 나서 사흘 뒤 12월 6일에 원격으로 삭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오늘 경찰 특수단 관계자가 정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의 사용자 정보를 누군가가 원격으로 삭제를 했고 그래서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 개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삭제했는지도 이제 앞으로 좀 밝혀내게 될 거고요. 삭제한 이유 같은 것도 이제 드러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제 머릿속에도 있는데요. 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은 뭐 1차적으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본인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 지시를 받은 사람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중간 지시자로는 뭐 김성훈 전 국정원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떠오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경찰에서는 누가 수사 대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어떻게 된 건지를 봤더니 포맷이라는 표현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에서 PC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컴퓨터 사용을 할 때 이제 포맷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포맷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전부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홍장원, 김봉식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를 전부 삭제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렌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증거인멸 수사와 관련해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포렌식을 하고 나면 정보가 드러날 테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련된 조사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사용자 관련 정보라는 거는 휴대전화하고 비교해 보면 초기화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서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지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명백한 증거 인멸 정황이기 때문에 뭐 경찰에서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릴 수 있나요? 이런 내용이 좀 나오나요, 과학적으로? 물론 뭐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전에 경호처에서 제공했었던 서버 관련된 정보를 상당 부분 경찰에서 이미 포렌식을 통해서 이제 확보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원격 삭제한 것도 포렌식을 하게 되면 뭐 밝혀낼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살려내고 처벌할 사람 처벌해야죠. 자, 한덕수 이상민 씨도 경찰이 좀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2.3 사태 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오후에 전해진 바로는 이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까지 이 세 명을 오늘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재조사를 했나 봤더니 대통령실 내부에
폐쇄회로 그러니까 CCTV 영상을 최근에 경호처한테서 경찰이 확보를 했는데 예. 내용 대조를 해봤더니 그동안 경찰에 나와서 진술했었던 내용과 다른 흔적이 발견이 됐다. 예. 진술과 좀 맞지 않는 행동들을 예.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서 예. 조사를 했고요. 대통령실 대접견실 그리고 이제 집무실에 이제 폐쇄회로를 확인을 했다고 예. 하는데 대통령실 대접견실하고 집무실은 그 내란의 밤 그날 밤에 윤석열 씨가 장관들을 불렀었던 주요 장소 두 군데입니다. 예. 그 대접견실은 뭐 이른바 이제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예. 뭐 사실상 뭐 이상한 어떤 회의가 열렸던 그 공간이고요. 집무실 복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누가 들고 나는지 그래서 온 사람이 얼마나 누구와 그 공간에 머물렀는지 예.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마 경찰 관계자가 말하는 것처럼 뭐 자세한 내용은 알려질 수 없지만 그간 이 사람들이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예. 뭐 이제 대통령실로 들어왔던 시간이 좀 다르다든지 뭐 네. 나갔던 시간이 다르다든지 혹은 진술을 짧게 했던 내용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씨와 그때 이제 별다른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다든지 뭐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든지라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예. 뭐 상당 시간 머물렀던 것 같은 흔적이라든지 뭐 이런 예, 것들이 그렇습니다. 발견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마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도 이제 이 두 사람을 불렀던 것 같고 예. 이 두 사람에 대한 오전 조사가 끝나고 나서 오후 12시부터는 최상목 전 부총리를 불러서 예. 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뭘 접어넣었다든가 노트를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가 뭐 예.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는 좀 한계가 뭐, 있는데 그 진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받고 접어서 뭐 바로 집어넣었다든가. 그렇습니다. 복도에 예. 나왔는데, 그러니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복도에 나왔는데 윤석열 씨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렇습니다. 뭐 불러서 윤석열 씨가 불러서 갔더니 옆에 있던 누군가가 메모를 건네줘서 그걸 이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확인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런 진술들은 팩트 여부가 명확히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도 계속 의심했었던 것, 그리고 이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안 하는 예. 것 같다고 의심했던 게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였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정황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찰국까지 이제 예. 이 산하에 두고 있는 장관, 부처장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걸로 의심을 받았고요. 예. 나중에 이제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방송사나 신문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중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뭐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예.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할 때도 헌법재판관은 끝까지 임명을 안 해서 예.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제 탄핵 심판에 처해지기까지 했었던 또 당사자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탄핵 심판에서 이제 기각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윤석열 씨의 측근 인사들을 추가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네. 저지당한 바가 있고 여러 맥락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깊이 이 비상계엄에 개입한 것 아니냐. 그래서 네. 이제 자신의 어떤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뭐 헌법재판이라든지 혹은 뭐 수사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는 네. 행정 조치들을 취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른바 이제 F4 회의라고 해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급 인사들을 불러서 추가 회의를 이 비상계엄 관련된 회의 직후에 열었었던 바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메모를 전달받았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아무런 협조 조치를 안 했을 것이냐 뭐 예. 여러 의심들을 좀 받고 있는 주요 인물이긴 합니다. 예.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심스러운 구석구석 모두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무엇도 아니고 이른바 이제 그 가상의 국무회의 윤석열 씨 쪽에서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체가 모였을 때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장관급 인사들은 지금처럼 어물쩍 넘어갈 그렇습니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개별적으로 이른바 이제 메모를 전달받은 장관급 인사들 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수사가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그 권력 기관으로 분류되는 뭐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경찰력, 국방부 장관은 군사력, 그리고 이제 뭐 국정원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정보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사실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그 전후한 행보들이 미심쩍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홍장원 전 차장과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반드시 혹은 이제 수사가 뭐 이런 이루어질 것들이 이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요. 이 예. 내란적 상황을 언제 인지했느냐에 따라서 이 내란의 어떤 관련된 그 정도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지금도 드러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정보 몇 개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추가를 확보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예. 이제 비화폰 서버의 통화 내역 정도 혹은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관련 정보를 지운 흔적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혹은 CCTV에 음성이 제대로 확인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정보만을 담고 있는 CCTV 화면 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수사의 전환점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게 되면 아마 수사의 양상도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그 점을 이제 국민들께서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주목을 끄는 게요. 여론조사가 몇 개 나왔는데 숫자가 좀 많이 어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기간마다. 네, 뭐 다만 이제 숫자는 뭐 이른바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예.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좀 비슷하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요약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여론조사 꽃이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던 통합 여론조사를 보면 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6,0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서 이제 상당히 대규모 예.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에 누구한테 투표할지를 물었더니 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0.0% 예. 과반 지지를 얻었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30.5%로 두 후보의 격차가 19.5%포인트가 예.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9.2%. 이 지표상으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진 않는 예.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이제 대구 경북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점했고요. 예. 유일하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47.7%를 얻어서 이재명 후보를 한 20% 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뭐 그런 예. 정도만 유일하게 이제 예외가 있었고요. 예. 연령대로 봤을 때도 60대 이하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였고 예. 70대 이상에서만 김문수 후보가 앞섰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이 30대 이하 연령층 그 중에서도 이제 남성층의 여론인데 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유일하게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요. 예. 18세에서 29세까지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20대 남성층이라고 하는데 20대 남성층에서 이준석 후보가 42.9%로 세대별 지지율에서는 유일하게 1위를 네. 차지했습니다. 20대 남성층에서만 1위였고 다만 같은 20대라도 18세에서 29세까지 여성층에서는 이준석 후보 13.1%에 그쳤습니다.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굉장히 거군요. 극명한 예. 차이가 있고 30대 남성에서도 26.9%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30대 여성에서는 또 10.3%로 격차가 상당히 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주요 지지층은 여전히 20대와 30대의 남성층에 집중돼 있다. 예.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고 아까 김문수 후보도 보면 대구 경북의 70대 이상 대구 경북과 이제 70대 이상의 이제 주로 지지율이 집중돼 있다. 지지층이 아주 이 돋보기처럼 집중돼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중도층의 여론일 예. 텐데요. 중도층 여론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54.7%, 김문수 21.1%, 이준석 13.1%라서 전체 지지율에 비해서는 이제 오히려 중도층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얻는 뭐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군요. 예. 예. 정권 교체 여부를 묻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서는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67.6% 예. 굉장히 좀 높게 나왔고 정권 연장 여론은 28.0%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연장보다 거의 40% 가까이 높게 나오는 예. 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여론조사 하나 더 말씀드리면 MBN과 매일경제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여론조사 업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3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도로는 44.9%, 예. 오차 범위 밖의 선두를 여전히 유지를 했고 김문수 후보가 35.9%, 이준석 후보가 9.6%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뭐 오차 범위의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전체 양상은 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지난주에 같은 조사랑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는 2.8%포인트 떨어졌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2.6%, 2.8%가 예. 오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제 다른 여론조사들이랑 뭐 대체로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다소 빠지고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조금 오르는 그러니까 보수 예. 결집의 양상이 MBN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예. 수치 자체는 좀 차이가 크긴 크군요. 그러니까 아까는 20% 차이였는데 김문수 후보랑 네네. MBN 매경에서는 10% 차 거의 그죠?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오차 범위를 예. 가정하면 그 차이가 뭐 크게 의미 있는 정도의 예. 격차는 아니다. 다소간에 이제 그 뭐 보수층의 이제 표본 걸집 예.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여전히 단일화에 대한 어떤 집착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예. 요구하고 조건도 제시하고 이렇게 이제 매달리는 양상인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거의 그 역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비대위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예. 개혁신당이 단일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 정책을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역으로 지금 압박하는 양상인데 예. 개혁신당의 조건을 먼저 제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공을 좀 넘기는 예. 뭐 그런 양상이고요.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채널 A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저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결단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호소드린다. 네. 제가 드렸던 두 가지 제안에 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두 가지 제안이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단일화 방식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함께 공동정부를 이끌어가느냐 100% 개방형 국민 경선을 통해서 후보 선출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개방형 국민 경선으로 경선을 해서 단일화를 하든 혹은 한쪽이 포기하든 예. 단일화를 하자라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놓는 거고요. 예. 방법은 그쪽에서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공을 또 이준석 후보한테 넘기는 예. 뭐 그런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일관되게 단일화는 없다. 예.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끝까지 완주해서 당선되겠다라고 오늘도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 국민의힘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다. 네. 이렇게 이제 거듭해서 단일화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있습니다. 나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분명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입장은. 아직까지 근데 단일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뭐 적진 않습니다, 보면. 예. 뭐 정치적 가능성이라는 네. 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둘 수밖에는 없는 거긴 네. 합니다만 지난 대선에 이제 안철수 뭐 윤석열 단일화하고는 조금 구조가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자체가 이준석 후보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었고요. 5% 이제 미만의 이제 지지율을 대체적인 여론조사에서 이제 보이고 있는 양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가 이제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구조가 바뀔 수 있는 판이 바뀔 수 있는 네. 그런 흐름 안에 있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지지율 격차가 이제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합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를 장담할 수는 없는 뭐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물론 뭐 지난 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봤을 때는 대다수의 지지율 조사에서 예.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예. 비등하게 이재명 후보의 이제 비등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만 같은 여론조사 안에서도 단순 합산을 하지 않고 단일 후보로 설정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추가로 했을 때는 여전히 오차범위 밖으로 이제 벌어지는 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론조사 꽃의 단일화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매일경제와 MBN의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조사만 놓고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단일화 후보를 상정하면 이준석으로 하든 김문수로 하든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이제 지지율에서는 상당히 좀 격차가 나는 예. 뭐 그런 흐름이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어서요.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한테 거의 그대로 가지 못한다. 네. 그래서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라서 평가는 좀 다릅니다만 6대 4까지도 뭐 예. 이재명 후보한테 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전국 법관회의 있었죠 오늘? 네,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예. 받으면서 했던 거에 비하면 좀 흐지부지된 그런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였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결국 이제 안건을 논의만 하고 예. 공식 의견을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뭐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못 내고 예. 회의를 속행해서 다음에 논의하자.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다고 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임시 회의를 했고요.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이 이제 정식 안건으로 올려졌는데 토론 결과 회의를
나중에 다시 열어서 논의를 하자. 예.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구성원 126명 중에서 출석이 이제 90명,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이제 가결이 됐고 예. 법관 대표회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의 입장을 의결해가지고 표명하는 거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네. 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구성원들의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 결론내지 않고 내부에서는 속행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뭔가 분위기는 초기에는요. 네. 사법개혁이나 어떤 사법 독립을 위한 굉장한 어떤 결기가 느껴지긴 하더니 점점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예. 계기가 된 것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대법원의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예. 빠른 파기환송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제 대선 과정에 개입한 정치 개입이다라는 비판이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예. 여러 이제 법관들을 통해서 이제 터져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좀 모으자라는 예.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정작 이제 법관회의가 그 의결이 되고 나서는 논의할 안건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예.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지금 이제 법관 대표회의의 이제 회장을 맡고 예. 있는데 지난 20일에 이렇게 이제 안건들을 이제 고지를 했습니다. 네. 특정 사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과 관련된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서 사법 신뢰가 흔들린 점을 인식을 하고 예. 이로 인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자는 내용. 이 이제 두 가지 안건으로 이제 제안이 됐고 예. 실제로는 새로 안건들이 몇 가지 추가가 돼서 5가지 안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의 전례 없는 이제 빠른 절차 진행 문제,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심을 불렀다라든가 예. 혹은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법관에 대한 공세, 그러니까 특권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청문 절차 이런 것들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가 결국에 법관 독립의 중대한 위험 요소 아니냐. 이런 얘기.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어떤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이런 것들 논의해보자라고 모였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선 이후에 추가로 날짜를 지정해서 이 안건들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소집될 때는 원격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맥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도 대법관 100명 증원 이거 안 하기로 한 거죠? 네, 오늘 이제 법관 회의를 네. 앞두고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이제 법안. 예. 그리고 이제 비법조인들이라도 명망가는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예.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 두 가지를 네. 발의를 했었는데 일단 철회하기로 오늘 철회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민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